저희 아들은 20살인데 올해 3월에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본인은 학교가 너무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아이가 낮에는 혼자 있었고 그러면서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1 가을부터 그 PC방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오고 또 결석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제가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도 해보고 게임 중독 전문가와 상담도 꽤 오랜 기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이는 올해 초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깨우칠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동안 스님의 법문도 많이 듣고 또 교육에 관련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문제의 발단이 엄마로서 제가 소홀했던 것과 그다음에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지 못하던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참회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안해진 것과는 별개로 아이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는데 생활은 별로 규칙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소홀했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그 업보라는 게 저한테 오는 거면은 그거를 전부 제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이가 되다 보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5가지를 딱 기준을 정해요. 첫째,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남 물건 훔치거나 뺏는 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성추행하거나 폭행해야 안 해요? 그런 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막 이래요? 욕설은 별로 안 하는데 거짓말은 좀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말이 조금 그냥 엄마가 야단치니까 야단 피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남을 사기쳐가 속여먹는 거짓말?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됐어. 예. 그건 엄마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사춘기 애들이 남자나 여자친구 사귀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야단쳐요, 안 쳐요? 야단쳐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 그런 거는 이제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엄마가 부당하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완전히 취해가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술을 좀 마시긴 하는데. 예. 그러면 놔두세요. 그 5가지 어긋남은 아주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건 안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고치고,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하면 그냥 둬보세요. 자기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게임하고, 그래도 자기 입벌이 한다고 치킨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먹고 재워주는 거는 할 테니까 너 노는데 필요한 돈은 네가 벌어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20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20살입니다. 아니, 만으로는 20살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용돈만 벌어쓰게 하고 20살 딱 되거든. 이제 방세 얼마, 식비 얼마, 세탁비 얼마,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학교 가라 마라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게임 하라 마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건 네. 자기 인생이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규칙적이고 안 규칙적이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직후에 굉장히 좀 아이가 좀 피폐해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자꾸 이제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게
지금은 이제 저희하고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초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한테 돈을 좀 얻어내려고 뭐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많이 하면서 돈을 얻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쯤서부터는 이제 그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본인 용돈을 벌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를 모으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 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본인이 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으면은 좌절을 하게 될까봐 좀 그런 걱정이 걱정하지 됩니다.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면 머리 아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미리 그렇게 걱정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놔두면 그 5가지 원칙만 딱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데, 여기서 집에서 그냥 밥만 먹여주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우리 집에 자취하는 아이가 저기 치킨 가게 열심히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가 버는 아이라면 조금 밥도 좀 더 잘해주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내 아들로서 일상 대화를, 학교 가라 공부하라 이런 걸 탁 놔버리고 일상 대화는 따뜻하게 해야 돼. 근데 미우면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예. 간섭을 딱 끊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그냥 직장이야 뭐 매일 나가든 뭐 3일 한 번 가든 하루에 2시간 가든 어쨌든 그것도 직장이잖아, 그죠? 직장 가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여가 의용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일상생활로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고 게임은 이건 너무 재밌고 이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죽어도 이거 선택하는데, 예. 근데 이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일상적으로 뭐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뭐 엄마 아빠 어디 가고 이런 데 끼워주면 이 게임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선별해서 꼭 게임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놓고 이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들로 대우하란 말이에요. 문제아로 대우하지 말고 네. 정상적인. 예. 정상화시켜라. 요즘은, 전에는 장애인도 한테 모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한테 모아가 안 하고 일반 학교 보내잖아요. 예. 전에 고아들도 애들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입학시켜가 이 정상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문제아 취급을 하지 말고 정상화로 자꾸 취급을 해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아 취급을 자꾸 하면 문제아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 내 자식이다 하는 집착을 딱 끊어야 그게 돼.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올해 봄 이후부터는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게임하지 말라 소리 안 할 뿐이지 하는 건 밉잖아.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지. 항상 지켜보고 네. 언제 그만두나 이러면 보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로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딱 받아들여서 일상생활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딱 내가 바꿔야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려요. 네, 저희는 일상적인 대화는 상당히 지금도 많이 예, 하고 예, 있는 예, 편입니다. 그러면 좋아지겠네. 근데 이제 전혀 그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남편은 좀 태클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 전혀 그런 그게 걸 뭐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태클 걸어야 된다 할 때 아내로서 말리지도 마세요. 예, 저도 그러면 내하고 남편하고 그거 갖고 애하고 싸우니까, 지금 뭐 부자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지금 문제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예, 아이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이렇게 아침에 들어와서 낮에 자고 이렇게 생활이 좀 그래서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그런 거만 게임하는 녀석 그 건강까지 걱정해 주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젊은이들 건강 걱정해 줘야지. 그러면 건강 걱정 안 해줘도 돼. 저게 문제예요. 이웃집 애가
게임이나 하고 밥 안 먹고 그러면 그 걱정이 돼요?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이웃집 애가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공부 안 하고 직장당 중국집에서 일하는 애들 보고 걱정해요? 자기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다라는 데서 오는 지나친 걱정도 또는 지나친 간섭도 하지 말아야 돼. 남의 집애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건 놔두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애증 때문에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저녁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몇 시쯤 깨워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요구니까 하라고. 해주면 되죠. 깨워달라면 깨워주면 되지. 아이, 이웃집이라도 그 정도는 아줌마가 해줘야지. 미우니까 지금 깨워주기 싫은 거지.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로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집에 새드는 사는 애로서 아줌마 내일 아침 몇 시쯤 깨워주세요 하면 깨워줘야지. 네, 사실 제가 스님한테 이런 젊은 질문- 총각 하나 이 방빌레가 자취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어른으로 자꾸 대우를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운전을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는 운전하다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술을 먹고 이제 면허도 취소되고 사업가 했던 거 이래 또 차가 했던 거 처분하고 이제 나머지 월급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아는데 이 술을 좋아하는 이 병을 못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하고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저는 또 제 생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술이 아무리 만땅이 돼도 이제 그 부처님 이래 보면 뭐 겁나는 것도 없고 뭐 잘못 믿음을 가져서 그러는가 어떤 때는 이래 좀 힘들고 할 때 이제 부처님 이제 명호 부르기라면 눈물이 줄줄 나고 그럽니다. 또 저를 컨트롤을 좀 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이 믿음의 종자를 자꾸 깎아가지고 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도 부탁합니다. 아니 술은 이 생에서 배운 건데 그것도 안 끊기는데 어떻게 수없는 다생검내로 지은 이 업식을 끊을 수 있겠어? 그 느낌은 알겠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 애기 엄마가 내보고 항상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니까 집에 자꾸 금피파에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바보 소리 맞아요. 바보 소리는 맞는데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놀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병이 좀 이상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기를 좋아한다 할 때 본인은 그냥 병이 아니죠. 근데 물고기가 보면 어때요? 지 목숨 빼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 노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노름도 먹고 계십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취미 생활인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노는 거 중독. 그게 끊으려면 탁 끊어져야 되지. 끊으려고 하는데 멈추려고 하는데 안 멈춰지면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중독 증상이에요. 자꾸 끄들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 증상. 중독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좀 끄들려 가는 게 아니라 중독이라니까. 그러니까 피로하고 이러면 꼭 소주 한 병 정도는 먹어야 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심심하면 화토 한번 쳐야 되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어떻게 하면 끊느냐? 끊고 싶기는 해요. 무의식 세계에서 뭐 이거 끊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 그냥 뭐 이래 살면 되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속으로는. 재미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끊으려 그러냐?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애기들하고 집을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뭐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애기들하고 부인한테 나는 이거 도저히 이 재미를 못 버릴 거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자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 해보지 뭐. 저기 서울에 가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거든요. 예, 그거 다 술을 못 끊어서 그래요. 길거리에서 얻어먹어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숙소 같은 거 다 마련해줘도 그 숙소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붙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뭐 그 종이박스 깔아놓고 자더라도 소주 한 병 먹고 거기 엎드려서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술 먹게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술은 며칠까지는 안 먹고 견뎌봤어요. 요 근래에는 계속 먹었습니다. 계속 먹고. 어제 참았습니다. 스님 뵈러 올라. 지금도 계속 일해요? 예. 한 일주일 휴가 내면 안 돼요? 한 5일. 지금 안 됩니다. 그 월급 급료로 들어간 데가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예. 한 6시 되면 들어옵니다. 그렇게 몸이 고달프니까 한 14시간 정도 예. 계속 정기적으로 하니까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그래 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긴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긴 기간 이제 잃다 보니까 기술은 이제 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제 사업을 하던 그 가락구가 있어가지고 그건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고 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와서 뭐 끊으려면 일단은 한 일주일 자기 그걸 딱 멈추고 자기를 내면에 그게 얼마나 몸부림쳐서 그게 막 악마처럼 올라오는지를 자기가 보고 그걸 이겨내야 이게 끊어지는데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하루도 쉬지를 못한다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깨장 갔을 때는 그 담배도 쫙 참고 잘했는데 일단까지 하고 왔어도 지금 아직 못 끊었어요. 내가 지금 명상수련 들어오라 그러려고. 시간 만들어 보가 찾아뵙겠습니다. 7월 달에 예. 일주일 시간 내가 명상수련 와서 예. 딱 앉아서 보면 그게 그 중독성이 얼마나 심한지 그 까르마가 막 얼마나 요동치는지 진짜 기독교로 말하면 사탄보다도 더하고 불교로 말하면 어떤 마구니보다 더하게 그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확연히 무의식 세계에서 내가 알아봐야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무의식 세계에서는 이 인생에 이 재미도 없이 뭐 재미로 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침에 한 108배 정도 절은 할 수 있어요. 허리 아파면 못해요. 그런 거는 잘 합니다. 근데 지금 새벽 3시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1시간 땡겨가지고 아니 땡겨 하지 말고 그럼 갔다 와서 하면 어때요? 끝나자마자 술부터 먹어야 되니까 못하는가? 우선 끝나자마자 술 먹지 말고 기도하고 술 먹든지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일단 그 회사에서 좋고 집에서 좋고 가까운 절에 딱 끝나거든 가서 108배 절을 딱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하세요. 부처님, 제가 지난 생에 세운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업식에 가려서 이렇게 윤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시 내가 세운 서원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이런 중생으로 온 게 아니라
보살로서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깜빡 놓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제 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술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드세요. 그래 한번 끊어야지. 아이, 끊기는 그 좋은 걸 왜 끊어요, 자꾸. 자꾸 끊는다. 자꾸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기도를 딱 하고 먹더라도, 먹고,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만 딱 매일 하세요. 끝나면 기도하고,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꾸 막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래 봐야 오래 못 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먹더라도 적게 먹고 가능하면 하루씩 걸러서 안 먹고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올 때는 제법 결심해가 제법 한 가닥 하려고 수행하려고 왔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돈에 집착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깜빡해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울다가 잊어버렸는지, 깜빡해가 지금 엉뚱길로 빠져가지고. 한번 절을 하다 보면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16살로 중학교 3학년에 다녀야 하는데 출석 일수 67일이 넘어서 2년째 유급을 해갖고 올해도 지금 3월 4일 날 딱 입학만 하고 지금까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밤에 게임하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판타지 소설 읽고 배고프면 지가 챙겨 먹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제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서 저 챙기기도 지금 안 좋아서 애를 이렇게 많이 못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다 제 탓이 좀 많은데요. 아이가 이제 7살 때 제가 이혼해갖고 연년생 아들 둘을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해서 애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2년 전 6월 말경에 갑자기 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 말 들어보니까 새엄마가 이제 아빠 있는 데서만 잘해주고 없는 데서 때리고 괴롭혔대요. 그래서 참고 살다가 이제 큰애가 등치가 커지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새엄마랑 같이 때려서 이게 못 보내서 보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는 잘 다녔더라고요, 학교를. 근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는 둘째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큰애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때 동생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음식 막 먹고 막 부시고 또 저도 막 때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 상담사의 권유로 이제 정신병원에 한 달을 입원시켰어요, 강제로 큰애를. 근데 또 퇴원 후에도 이제 잠잠했다가 다시 또 이제 너무 폭력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그때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헤어져서 혼자 있어서 애들을 다시 데우고 싶대요. 그래서 큰애만 갔어요. 큰애는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가서 지금은 고등학교 잘 다닌다는데 작은 애는 가기 싫다고 해서 저랑 같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학교 좀 다니다가 말고 올해도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애를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라도 하냐고 아니면 기술학교라도 가라. 네가 꼭 학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생각해 본다 하더니 그냥 유급 안장할 정도로만 다니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에부터 다니면 유급 안 갈 정도로 올해는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말쯤부터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만약에 가더라도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만약에 또 학교를 계속 올해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애를 장례를 제가 해줘야 될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옆에서 질문하신 분 갑자기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는 사람이 들으면 자기 그 고민일까 고민이 아닐까? 고민이 네? 그쵸 그러니까네 학교 안 가는 건 물론 가면 좋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살면 이제 또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감옥 가면 이제 또 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끝도 없이 요구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근데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애기 가지고 키울 때 이렇게 힘들어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해서 큰애는 그 화가 미쳐서 지금 화가 형성돼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네는 자기가 주로 침울할 때 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심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이러니까 그 뭐 애 나무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금 뭐 신부정이고 자기 말따는 자기 몸 하나 더 건사하기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건사하지. 놔놓고 그래. 놔두고 그냥. 예. 뭐 자기 안 놔두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좀 해줘.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좀 해봐요. 참회 기도막 애는 그냥 놔둬. 자기가 엄마로서 그냥 학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래보고 알았어요 하면 놔두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래서 놔둬. 자기 죽어도 얘 살까 안 살까? 자기 죽어도 살까 안 살까? 살아.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있으면, 그래 죽는 것도 사는데 살아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애한테. 그래서 뭐 남편이 또 나중에 데려가면 데려가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놔둬봐. 검정고시도 있고 검정고시 없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 애가 조금 기운을 차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100배 정도 해서 100개 수행을 하긴 하는데요. 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하면 자기 운동이지 뭐. 좋긴 한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참여하라고. 남편한테 아이고 내가 당신 결혼 생활할 때 가질 때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세상살이가 다 지 성질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돌아보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심리가 안정이 되고, 자기 심리가 안정이 되면 아직 애가 16살밖에 안 된다니까 엄마의 이게, 엄마하고 자식은 약간의 교감되는 게 있거든요. 무의식 세계에서 교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삶의 태도, 마음가짐, 소위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까르마가 바뀌면 아이한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기운을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간섭하지 말고 놔놓고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시간이 좀 경과되면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 학교 가면 조금 안 가더라도 그냥 일단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안 두고 보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버려 둬라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한다고 가면 가라고 해야 돼요, 안 가라고 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근데 가라고 해봐야 안 가는 거는, 가라고 자꾸 하면 나하고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애를 미워하게 되잖아. 미워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고 나하고 아이 사이에 멀어지잖아. 나하고 아이 사이에 멀어지면, 그러니까 가는 효과도 없고 미워하더라도 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가지도 안 하고 나는 괴롭고 애하고 관계는 멀어지고 이러면 다음 기회도 못 갖는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 막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 두 번 해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 하고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만 생긴다. 아시겠어요?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거 갖고 자꾸 싸우면 자기 건강도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기도 또 마음이 획 돌아가. 그래 막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럼 또 부모가 아니잖아, 자식을 내차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해서 애야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내 말 듣고 간다 이런 전제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도로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도 좋고 망가도 그만이고, 그리고 내기도만 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화나고 그렇고 분노 조절이 안 돼 갖고 막 감정적으로 힘이 들면은 제가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어요. 그래서
막 폭식하고 저녁에 그걸 되게 이제 고치고 싶어갖고 많이 고칠 수가 없어. 애를 썼는데 이게 화가 나거나 제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뭐가 그러면 막 그냥 배가 안 고픈데도 먹어요. 그냥 그러면 더 병이 악화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막 자제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 자기 몇 살이에요? 46살. 46살이 자기도 그 폭식을 절제 못하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애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여기 무슨 주사약이나 놓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 아무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에게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를 악다물고 고치는 거고, 내가 고쳐지면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열리는 거고 애들도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못 고치면 아이들도 나도 안 고친 나도 사니까 애들도 살 거라는 거. 걱정은 적어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우선 그게 자기가 고치고 싶으면 각오를 해야지. 잘 안 고쳐집니다 이런 얘기는 고치기 쉽지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떤 얘기예요? 고치고 싶어요? 그럼 고치면 되잖아. 누가 고치려 그러면 누가 총 들고 와서 못 고치게 협박해요?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먹던 습관 때문에 까르마 음식에 휘둘려서 거기에 자꾸 굴러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생각은 고쳐야 되는 거를 아는데 마음은 고치고 싶지가 않아서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치기 싫으니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되잖아. 뭘 46 같으면 제법 살았네 뭐. 그걸 살다가 죽든지 좀 더 살고 싶으면 고치든지 둘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세요. 나는 내 습관 중에 어떤 거는 고치지만 어떤 거는 그냥 놔놓고 살아요. 즉 내 이런 성격이나 습관이 결혼해서 살면 갈등이 유발되겠다 알아요. 그럼 결혼하려면 어떻게 된다? 고쳐야 되고, 고치기 싫으면 혼자 살면 돼. 괜히 남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 난 내 혼자 사는 거는 괜찮고 남은 뭐 자기가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니까 괜찮은데, 같이 사는데 생활이 이렇게 더듬하면, 이 깔끔하지 못하면 어릴 때 내 성질로 봐서 못 견디겠더라고. 방 청소하는데 빗자루 걷고 이렇게 청소가 먼지 붕 날라 떨어지고, 딱 45도 각도로 해고 이렇게 잘 이렇게 쓸어야 되고, 먼지가 많으면 빗자루에 물에 딱 적셔가 탁탁 털어서 싹 쓸면 먼지가 안 날고, 그러고 끝나면 벌고, 걸레도 이래가 물찌르르 해가 씩씩씩씩 문지르고 끝나면 물무늬가 다 보이고, 중간에 떨어진 거 안 닦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저 딱 해가 쫙 빨아가지고 딱 4겹이든 6겹이든 접어가 이렇게 딱딱 닦아가 이렇게 접어가 돌리면 한 장이면 다 닦는데 원래 5개 가져가도 방도 제대로 못 닦아. 양말도 빨아 널으라 그러면 삑 짜가지고 핑핑 돌린 거 걸어놓고 말른 뒤에도 빙 돌려 있고. 왜 웃어? 일그런 사람이 있지. 요새 세탁기 가니까 그래 안 그러겠지. 밥 하는 거 반찬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런 거 보느니 막 혼자 가서 그냥 생거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절은 오는 거 딱 맞아. 저런 거를 깔끔하게 생활하고 살잖아, 그죠? 그러고 뭐 그렇게 가족처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습관을 못 버려가 젊었을 때는 막 행자들 들어오면 안 그럼 죽비로가 두들겨 패고 이랬어. 근데 아이고 그 제 자식도 못 고치는 거 보면 내가 뭐 남 자식을 어떻게 고치겠어. 그래 요새는 안 봐버려. 그냥 안 봐버려. 안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또 법륜스님 같은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3일만 사면 우리 남편이 최고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이게 여기 가면 맞는데 저기 가면 안 맞고 그래.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 불리고 밭에 하면 거름이잖아. 그지?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오물 수준이 돼. 근데 혼자 살면 무슨 수준이 된다? 거름 수준이 돼. 그래서 여기는 장단점은 없어. 그 두 개지야. 항상 성질대로 살려면 성질에 맞는 환경에 가고, 내가 어떤 거 결혼 생활 하고 싶으면 성질을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돼. 우리 자식도 나처럼 살아도 된다 하면 그냥 성질대로 살다 죽으면 되고, 우리 아이는 내처럼 하면 안 된다면 자기가 성질을 고쳐줘야 되고, 또 이래 살다가 죽을래 하면 그냥 성질대로 살면 되고,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건강을 해치는 건 조금 고쳐야 돼. 자기 선택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기는 별로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만 성질대로 살아라 이 얘기야. 그래도 얘기 듣고도 고치고 싶어요? 생긴 대로 살다 죽을래요? 네, 고치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으면 오늘부터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음식이 먹고 싶어도 딱 정해놓고, 아시겠어요? 네. 그 이상은 입에 테이프를 발라놓고 나도 안 먹는다.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100일 지나면 이 막 몸에서 막 온갖 저항이 일어나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어때요? 그 다음 괜찮아져. 근데 그걸 못 넘겨서 맨날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죽는 한에 했더니 고치겠다. 이런 생각 못 고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술로 인해서 좀 상담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올해 57인데요. 네. 어려운 가정을 꾸렸다가 가정이 파탄이 나게 생겼어요. 술로 인해서. 그래서 동네 한 친구가 법륜스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길래 자문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누가 자기가 술을 먹어요? 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니, 중독은 아니고요. 술을 먹었다면 온 동네 방네를 다 흔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에요. 그게 중독이지. 네. 그래서 술을 끊고 그 가정을 좀 잘 다스려 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자기 없어지면 집안이 낫겠네. 네? 자기가 없어지면 집안이 더 조용하고 낫겠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왜? 글쎄, 너무 읽어놓은 게 이제 너무 아깝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많이도 빌었는데 안 되네요, 그게 잘.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사업해요? 네. 사업을 자기 없으면 아들이나 너 부인이 운영을 못해요. 예. 재산은 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인이나 가족이 잘 살도록 이렇게 다 전부 다 정리해가 도와주고, 네. 저 산속에나 농촌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살면 어때요? 거기에만 술 먹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그 맨정신에 아니 그냥 그 조금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심리적인 억압이 있어요. 어릴 때 뭘 그렇게 잘할 때 좀 네. 편안하게 못 자랐어요. 어릴 때 잘할 때. 뭐 그때 60년, 70년대 그런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잘할 때 뭐 네. 자기가 심리적으로 무슨 억압을 받은 게 뭐예요? 네. 구체적으로. 네. 이 계모 밑에서 자랐다든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뭐가 어릴 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그 가정에 이제 부모님한테 네. 좀 무서움을 많이 당했죠 제가. 누가 아버지한테요? 네.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 억압이 있으니까 네. 술을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네. 술 먹으면 이제 그게 자기 무의식 세계 어릴 때 그 불만이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떠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 어떤 불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한테 어떤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말 대꾸도 못하고 그냥 통금이 있는 그 시절에는 담을 넘어서 그냥 동네방네 다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러다가 새벽에 들어가 보면 또 들켜서 혼나고 이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꼭 부모 잘못만은 아니네. 그렇죠. 부모가 못 나게 하면 자기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 몰래 나가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놀고는 싶고 또 늦게 들어가면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는 똑같죠. 이성적으로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억압된 심리가 술 먹으면 그냥 폭발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구한테 그 각서를 쓰고 각서 쓴다고 안 돼요. 각서 써도 네. 그러니까 그래 자꾸 각서 쓰고 이러면 부인이 이제 남편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지 못 살겠다 하다가 또 각서 쓰니까 또 봐주고 각서 쓰니까 또 봐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몇 번 되풀이 되니까 이제 한계점에 왔던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 데리고는. 근데 주로 이제 자기는 이성을 잃었으니까 집안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동네방네 이제 행패를 피우는 게 주로 무슨 얘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가 술 먹고 난 뒤에는. 뭐 그냥 파출소 가서 파출소 때려부시고 뭐 이랬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팔소 말고 딴 데는 딴 데는 가면 뭐 술을 마시게 되면 한 군데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다섯 군데 그 뭐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다니면서 먹는데 그 집 술집에 가서도 싸운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소 신고해가 이제 팔소 가니까 팔소 때려 비우시고 그러겠지. 근데 그래는 건조가 집에서도 나타나요. 집에 들어와서. 그런 거는 없고요. 아무리 술 취해도 집에 와서는 조용해요. 집에 가서는 그냥 뭐 집을 모르고 들어가면은 제 방에서 자면은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제 욕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어떤 욕을 한대요? 모르죠. 저는 무슨 욕을 아니 그 물어봐야지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물어보면은 별 뭐 남자 욕도 하고 여자 욕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자세히 그거를 파출소 가서 이튿날 가서 찾아가서 어제 내 파출소에서 어떻게 했더냐 하고도 자세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인한테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술집에 가서도 그걸 자기가 이걸 고치려면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네가 행패해놓고 왜 여기 와서 물어봤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미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 행동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내 이 무의식 세계에 어떤 지금 저항감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뭐에 맺혀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행패 피우는 이튿날은 가서 사과하고 노트까지 가서 자세히 적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각서를 쓰고 법원까지 갔었어요. 가정법원까지. 그래 이제 딸이 이제 29인데 걔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각서 써주면서 야, 이 가정법원까지 오기는 너무 저기 하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줘라. 그래 어저께인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와서 이제 그 녀석이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직장으로 가더라고요. 답답해서 한번 법륜 스님한테 한번 와본 거. 근데 이제 그걸 자기도 컨트롤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볼 때는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자기도 고쳐보려는데 자기도 어쩔 수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술은 그건 뭐 작년 11월 달서부터 한 11월, 4월, 올 4월까지 그렇게 안 먹었어요. 먹더라도 일단 먹으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독 증상이야. 입이 안 되면 괜찮은데 됐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술 먹으면 술을 먹어도 자기가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술 먹어버리면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술을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술이 들어가면 마약 같아가 이렇게 정신이 마비돼 버리니까. 그러면 술은 정말로 나한테는 독이다. 이걸 자기가 딱 자각을 하면 되지. 딴 사람은 뭐 술 먹어도, 친구들 다 먹어도, 나는 술만 먹으면 이게 머리가 마비돼서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술은 절대로 독이다 하고 자기가 안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미쳐날 때가 만약에 되니까 이제 가족하고도 관계가 끝나는 것만 아니라 사업도 이제 나중에 위기에 처하게 되지. 맞습니다. 근데 안 먹겠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또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절제를 한다고 하다가, 집에서도 이제 서로 말이 없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꾹꾹 참다가도, 에이 하고 그냥 마시는 게 탈이. A 할 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A 할 때는 까짓거 뭐, 이걸로 끝이다, 뭐. 의대가 뭐 의대겠어, 뭐 모르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있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면 야단치면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에이 나가서 놀고 뭐 두드리 패 맞지 뭐 이런 게 곤조가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그게 안 돼요. 한 5일 시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깨달음장에 먼저 다녀오세요. 문경에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성찰을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을. 그러고 바로 나눔의 장에 가서 자기 억압되어 있는 심리에 대해서 청소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해소하기 어려워요. 결심만 갖고 안 돼요. 결심만 갖고 되면 환자라고 할 것도 없지 뭐. 어떻게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일단 자기가 수련해가지고. 아니요, 정신과도 그 술 끊어보겠다고 한 1년 반 동안을 제 발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자꾸 약을 먹어버렸다니까 네. 중독성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중독성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정말 멍청해지지.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안 가고 절제를 좀 많이 했죠. 문제는 절제를 하는데 이게 꾸준하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곤조를 피우니까 같이 사는 사람 살기 어렵지. 그럼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네. 우선 수련부터 먼저 하세요. 5일간 시간을 내서 가셔야 돼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따라 쭉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테니까. 어이구 빨리 고쳐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 외로워지지. 가족 다 떠나고 뭐 돈 벌 뭐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까지 거 어차피 파산된 거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신 차리면 참 좋은 사람이니까 부인이 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렇게 또 정신 깨면 또 이렇게 사과하고 또 잘해주고 다정다감하게 생겼네요. 남자가. 근데 이제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술 먹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냥 뭐 술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료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우선 가기 전에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을 하세요. 부처님,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잘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술 먹겠다 안 먹겠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먹겠다 결심해봐야 자기가 그게 안 돼요. 머리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 꼭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고3, 고1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그
문제는 고1 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이가 굉장히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형이 고1이 되면서 둘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이제 고1이 되면서 핸드폰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핸드폰을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 아빠가 겁이 나니까 이제 핸드폰을 당장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저희 집이 좀 규제가 심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토요일 2시간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했고 집에 TV를 없앴고 그리고 그 도서관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큰애는 그거를 적응을 잘 한 편이었고 그 둘째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따뜻한 아이였는데 그 시스템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규제하다 보니까 안 한 건 아니고 몰컴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충족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자살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핸드폰도 사주고 다른 얘기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야자를 빼달라고 해서 야자를 뺀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 그 전에는 야자를 빼고 밖에서 하고 형이 고3이니까 형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이제 앉자마자 형이 오기 전까지 이제 컴퓨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밤까지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네, 그 충분히 컴퓨터를 알았어요. 지금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데 제가 그냥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 바라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얘기 속에 자기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자기 안 하게 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밖에 길이 없잖아.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혼자 괜히 그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지. 어차피 컴퓨터 할 건데 자기 바라보면 그거 안 바라보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다른 길이 없잖아. 길이 없어요. 없는데 왜 나한테 말도 나누면 되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박을 하는 게 아니고 구박이라고 듣지 말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없으면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무 죄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삼성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그 전에 왜 대우가 부도나는데 16조 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방법이 있나 없나? 없으면 이게 고민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은 안 돼. 방법이 없으면 고민 안 돼. 근데 누가 급하다고 사람 죽는다고 1,000만 원 빌려달라 이러면 꼭 고민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지.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정말 내일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신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서라도 빌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는 있나 없나?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죽는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그런데 16조 원 빌려달라면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민된다는 건 다 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고민되거든. 자기는 지금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자살한다는 말에 겁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 자살은 안 할 것 같고 성향상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선 그래서 다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딱 두 가지요. 애를 고치려면 죽어도 좋다. 그래.
이래 살 바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딱 결심이 서야 돼. 그래 죽으려면 죽어라. 네가 네 죽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래 이거 못 고치고 저렇게 살면 자기 인생 불행이다. 그래 죽어도 좋다. 죽으면 내 장례 잘 치러줄게. 이런 마음이면 딱 대결을 하면 되지. 그럴 때 대결했다가 또 죽는다 하면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 이게 이제 버릇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손 안 대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고 고치려면 죽어도 좋다고 딱 자기가 결심이 서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이고 그래도 이게 다 살아있으니 생기는 고민 아니야. 죽어버렸으면 고민도 없잖아, 그지? 아이고 그래도 뭐 컴퓨터 하든 뭘 하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뭐하다. 고맙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바꾸려면 아이 죽는 거를 내가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후회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딱 거기에 결심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딱 임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도움도 안 돼. 애대로 버릇 나빠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괴롭고 그래. 아이들이 부모 협박하는 그래서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알아요? 4살짜리 때 5살짜리 때 부모를 협박하는 방법 뭐다? 밥 안 먹어! 밥그릇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한테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짓이 뭐다? 밥 안 먹어! 이래봐야 엄마가 뭐 그래 먹지 마라! 이래 나오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공부 안 해! 이래 나와.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럼 부모가 이제 난리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공부 안 해! 이래봐야 부모가 뭐 눈도 깜짝 안 해. 그때 뭐다? 집 나가! 이러면 그럼 또 난리요. 아이고 저게 요즘 뭐 애들이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여관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런 거 있는데 저기 집 나와가지고 혹시 또 여자가 지금 버릴까 싶으면 전전긍긍. 그래서 그것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커먼 이제 쓰는 게 뭐다? 죽어버릴 거야. 이래. 여기 뭐 부모로서는 꼼짝도 못하지. 근데 이건 벌써 뭐 고등학교 1학년이 죽어버릴 거야 이래 나오니까 뭐 빼는 카드를 이제 다 뺐어. 지금 다 뺐어. 그 이제 내가 이제 그 정도 그래 뭐 그래 죽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이제 나가면 대결이 될까? 거기 전까지는 대결 자체가 안 돼. 100점 100패야.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아. 내버려 두고 그냥 두 부부 애들은 내버려 두고 두 부부 그냥 재밌게 지내. 두 부부 자기가 남편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애도 저렇게 자기 말 안 듣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한테 매일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속상한 거 보니까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 앞으로 나는 지난 걸 과보를 내가 톡톡히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당신 말 뭐든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게 뭐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여보 안 되는데요. 사다리로 속은 못 올라가는데 이래야지. 그럴 정도로 네네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아이고 진 2년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더니 진짜 부처님 말씀 맞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턱 똑같이 하나 이렇게 이제 재밌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답이 없다. 지금 내가 답이 없다고 한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자꾸 타협적인 책 그런 얄팍한 술책 쓰지 말고 딱 내가 참여하고 놔두든지 안 그러면 딱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든지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위험부담을 조금 줄이는 거는 애를 방학 때 딱 데리고 존대 가자 해가 비행기 끊어가지고 저 고비 사막에 가든지 인도의 불가촉 천민 마을 같은 데 가서 그냥 애하고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희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이고 뭐고 뭐 근접할 수 없도록 그것은 도망갈 수도 없도록 가야 지금 어디 갈 수 없도록 그럴 때는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부모의 약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하면 속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어제 그저께 수능 시험 성적 나쁘다고 학생 하나 자살했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부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부모가 그래도 따진다면 부모가 아이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면 잠깐 섭섭해하고 잘하면 좋아하고 이랬을까 안 했을까? 야 임마 공부 그거 갖고 해가 뭐하냐고 공부하는 놈을 갖다 야단을 치고 불거가 재우고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평소에 야단 쳤으면 성적 떨어졌다고 죽을까?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래서 나는 성적 떨어졌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죽거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공부한다고 야단 맞았지 안 한다고 야단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를 버릇을 나쁘게 하든 자녀를 죽이든지 다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뒤에 죄의식을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경우에 첫째는 내가 지나치게 잘못 아이의 상태를 딱 살펴서 그에 맞게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당연히 아이는 되겠지. 특히 자살하는 경우에 이 아까 저 우울증 계신 거사님처럼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막 난리를 피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떠냐? 그래 죽어라 이래요. 그래도 안 죽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는다 해도 그래 죽어 하면 진짜 딱 죽어버리면 죽어라 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울증이 극치에 도달해가 죽었지. 죽어라 그런다고 죽고 죽지 마라 그런다고 안 죽은 건 아닌데 죽으라고 했는가 하고 딱 죽는 거하고 겹쳐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안 죽는다는 게 속으로 눈에 보이도 그래 죽어라 소리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말이라도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말은 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누가 뒤집어신다? 내가 뒤집어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죽으면 되나? 이래 말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핸드폰 안 사주면 죽겠다 이러면 안 사주고 속으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사주더라도 죽는다 하면 그래 죽어라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핸드폰 안 사준다고 죽으면 어떡하노?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안 사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죽으면 되나? 안 되지. 이러면서 안 사줄 건 딱 안 사주는 거예요. 남동생이 지적장애 3급이라 반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또래 아이들이 하는 인터넷 방송 어플을 다운받고 거기에서 친구를 만들더니 핸드폰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을 뺏으면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자기 일은 아니야. 엄마 일이니까 나도. 그래도 동생 일이니까. 엄마만 좀 도와주면 돼. 예를 든다면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좀 도와준다든지 방 청소를 좀 도와준다든지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엄마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기는 나중에 자기 애 낳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건 자기 애가 아니야. 남의 애야. 동생이라 하지만 이건 엄마가 책임질 일이지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첫째 책임질 일도 아니고 두 번째 자기가 할 능력이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의무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안 된다. 그런데 엄마가 안 됐다 하면 엄마를 좀 도와주면 돼. 이 문제를 갖고 같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동생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방 청소 좀 도와줘야지. 나라도 엄마가 말하면 네 엄마 이렇게 말 좀 잘 들어야지. 이게 엄마를 돕는 일이에요. 이 동생 문제를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여기서 말한다고 해결도 안 돼요. 스님이 굳이 엄마가 와서 묻는다면 그냥 그거라도 하게 놔둬라 이럴 거예요. 그거라도 하게 놔둬라.
근데 응. 그 핸드폰에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고 핸드폰만 하니까 가족들과 이제 생활에 방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뺐으면 안 되고 애를 데리고 핸드폰을 들고 애를 데리고 밖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때는 핸드폰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지 애가 그거 하나 자기 장난감으로 사는데 그걸 뺏는 방식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도 그보다 더 재밌는 다른 방식을 자꾸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조금 그러면 일거리가 좀 많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만약 핸드폰을 계속 게임만 한다. 그럼 엄마가 야단을 쳐도 그때뿐이고 또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하와이를 여행을 간다든지 인도를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가면 그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놀 수도 없고 그래 사막을 다니고 뭐 하다가 보면 조금 핸드폰을 며칠 안 하게 돼.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못하게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못하게 하면. 하고 있는데 뺐으면 이거는 저항이 커. 안 할 조건을 좀 며칠 마련했다가 그때부터 못 보게 하면 좀 적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자기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야 할 질문을 자기가 묻기 때문에 스님이 처음에 그건 대신 물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엄마가 안타까우면 자기가 엄마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전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장 큰 고민은 저희 큰아들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총명해서 초등학교 때도 거의 반장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 입학을 했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학교 들어가더니 성적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바이오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자퇴를 해서 거의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검정고시를 나름 치고 그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긴 하는데 1학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간다고 학교를 그만두더니 1년을 놀고 다시 입대를 했는데 3일 만에 기가를 해서 기가 조치를 당했습니다. 군에서 적응을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또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해서 굉장히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나름 스님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하는 게 그저 밥 좀 챙겨주고 뭐 나쁜 말 안 하고 지켜봐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님 글을 읽어보면 3살 때까지 이제 옆에 지켜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그래서 그런가 자책이 많이 되고 과연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어찌 보면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래서 이 3살 때까지는 내 거를 버리고라도 애를 위해서 해라. 이때 3년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게 나중에 10년 할 거 미리 막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잘할 때 좀 모범을 보여줘라. 근데 그렇게 지 성질대로 살면 나중에 커서 다 고생해. 이게 지연 인연의 과부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탈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20살이 넘었잖아. 그죠?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를 지켜볼 수도 없고 아이를 교화할 힘도 안 생겨. 그래서 아이는 놔놓고 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울 때 그때 내가 아이에 대해서 미안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참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까르마, 내다 뭐 전문이 어떻거나 이런 까르마를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는 자기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애기 엄마로서는 성공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자꾸 내라는 거, 여성 이런 거 자꾸 중요하니까, 모성을 중요 안 하고 여성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성으로서는 성공한지 몰라도 엄마로서는 실패한 케이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다 살아보면 스님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은 스님이 너무 봉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이 지금 여성의 이걸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깨우치려면 이제 10년, 20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여성운동이니 뭐 남녀평등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람쥐 새끼 키우는 거나 사람 새끼 키우는 거나 똑같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남녀가 불평등한 건 남녀 문제고, 애기한테의 엄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게 엄마 역할을 하든지 불평등하게 엄마 역할을 하든지 그건 너그 문제고, 너그 부부 문제고, 애기한테는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 역할이 첫째 부족했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켜도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엄마가 불안 심리가 생기니까 아기한테는 엄마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 얘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애한테 좋은 아빠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아빠가 되는 길, 애기한테 없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은 아내한테 잘하는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편해지면 애기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기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공부 이런 것만 중요시했지, 아이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 되도록 하는데 집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재능과 기술이라는 건 나중에 다 엉뚱하게 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권력 갖고 비리행하고 못된 짓 하고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거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흔들지, 보통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애기는 그냥 두고 자기가 삶을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 이런 현재의 내 삶을 일단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지은 인연의 과거는 피할 수가 없구나 하면 이걸 통해서 인과의 법칙을 알았잖아, 그죠? 지금이라도 내 삶을 여기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먼저 참회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아이의 그런 모습을, 아이를 어떻게 고치려고 안 하고 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편안하게 봐줄 수가 있다는 거야.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 보내주고, 집에 혼자 좀 있는 게 필요하면 혼자 있게 놔주고, 그 다음에 대화가 필요하면 엄마가 가끔 시간 내가 대화해주고, 밥이 필요하면 밥 좀 주고, 또 내가 바쁘면 얘야 밥 챙겨 먹어라 하고 나가면 되고, 어린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프다고 문제아는 아니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환자지 문제아는 아니잖아. 그죠? 공부를 못한다고 문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문제아라고 보지 말고,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안 좋잖아. 군대 가서도 벌써 이미 판정 났고, 그러면 정신과에 다니면서 적절하게 약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일정하게 요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아이를 필요한 건 도와주고, 또 군대에서 나오라 하면 또 군대 가보고, 군대 가서 또 불합격 판정 맞으면 뭐 한다? 또 돌아오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3번, 4번 갔다 왔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한 번 갔으면 안 오기를 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 자기 지은 인연의 과거를 피하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상태를.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께서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립시키는데 때문에. 이 경우는 환자잖아, 그지? 네. 환자는 우리 사회도 어떠니 제 자식이 아니라도 사회가 보장하나 안 하나? 보장하지. 그러니까 환자인데 어떻게 독립을 시켜? 그러니까 스님 책을 그렇게 지멋대로 읽으면 안 돼. 이는 환자기 때문에 나이하고 관계없이 환자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해줘야지. 치료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올 정도로 정상화되면 정을 끊어도 돼.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로 봐야 돼요.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자식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부모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이 따르고 그런 불평불만이 생겨.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기대가 크면 자기가 못마땅해.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돼. 그리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다리가 없으면 다리가 없는 현실을, 몸이 아프면 아픈 현실을, 늙었으면 늙은 현실을, 있는 이대로를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남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현실에 있는 자기가 늘 불만스러워. 말도 더듬하게 하고 두세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럼 결국은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현실에 자기 말이 좀 더듬더듬 한다 하면 더듬더듬해도 벙어리보다 낫나 안 낫나? 낫죠. 눈이 좀 침침해가 안 보인다 해도 봉사보다 낫나 안 낫나? 낫죠.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혼자서 잘 다니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벙어리보다는 낫고 내가 아무리 영어 글을 몰라도 봉사보다는 난 그림이라도 볼 수 있나 없나? 있으니까 화장실도 사람 보고 찾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돼. 이대로 좋다. 이게 수행의 가장 핵심이야. 이대로 좋다. 이대로.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 사고야.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를 조금씩 해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 여기에서 지금 지체부자유아나 뭐 여러 가지 사고 치는 아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나은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신체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면 되고 다리가 하나 없으면 이식으로 해서 그 상태로 출발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으면 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자꾸 어릴 때 공부 잘했고 그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어. 서울역의 노숙자가 뭐예요? 다 옛날에 조그마한 기업에 사장 했나 안 했나? 구멍가게라도 사장을 했어. 그래서 거기 노숙하는 거야. 농사 짓던 사람 그거 가발 한 명도 없지. 어릴 때부터 막노동했던 사람 그거 가발 한 명도 없지. 다 사장을 했거나 뭘 했기 때문에 그거 와 있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했는데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 자기를 인정을 하고 이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걸 막 한국 사회가 이거 막 이 문제다. 이거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 이 사람은 파괴밖에 안 돼. 이 분노는 파괴밖에 안 나와. 그러나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가서 살래, 한국 살려면 한국 살 거 아니야. 베트남 가서 살래, 한국 사회 가려면 한국 살 거 아니야. 그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단 나아. 그러니까 이 긍정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 이대로 좋냐? 그건 아니야.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그러나 긍정을 바탕에 깔고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건설로 가. 이 에너지가 건설로 가는데 이 불평을 가지고 하면 이 파괴로 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 그러나 이 정도로 더 괜찮아.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나중에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괜찮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서도 출발해가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스님이 늘
법문할 때 얘기하듯이 지금 내가 나이가 60인데 어느 날 TV를 탁 보니까 100m의 올림픽 때 10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10초 목표 정해놓고 내가 3년 연습한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왜 이래 태어났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딱 뛰어보니까 25초야. 그러면 20초 정도 목표 지나고 한 1년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하면 안 돼. 그 현실을 먼저 알고 거기서 조금 목표를 정해가 노력을 하면 달성이 되는 거야. 달성이 되면 18초까지 한번 해볼까? 해가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러면 20초로 만족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무턱대해 놓고 막 높이 설정해가 자꾸 옛날에 1등 하던 거, 옛날에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학대 또 가족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 아니야. 나를 안 안아줬다 하지만 이웃집 아줌마는 뭐 나 안아준 적 있나? 내 엄마는 안 안아주긴 해도 뭐는 줬다? 밥은 줬잖아. 그지? 생각해보면 부모는 고마운 존재지 미워할 존재는 아니야. 자꾸 남의 부모 보면서 저 집에는 저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고도 결국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면 자기가 긍정될 요소가 없어. 나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낳기만 해줘도. 그래서 멀리 나아가 그냥 갖다 버려가 해외 이방된 사람도 20년, 30년 찾아와서 부모 찾더나 안 찾더나. 얼마나 봐도 고맙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내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런 과정에 내가 서툴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 죄의식을 가져라는 게 아니야. 그 과보를 내가 기꺼이 달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조금 바꾸면 뭐 부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까 안 나을까? 조금 나으면 거기서 또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겨. 나도 언젠가 부처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긴다. 가능성을 희망이라 그래요. 가능성.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이란 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